네. 자, 오늘은 153페이지 여러분 교재 153쪽을 펴주시고요. 프로그램의 거래처는 TAT 2급 회사 코드 2000번 재무전자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재무전자에 일반전표 입력하는 거 우리 FAT 1급에서 했기 때문에 뭐 바로 실습을 해도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전표 입력하는 그 문제로 지금 연습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이 부가가치세는 아마 여기 설명을 보면은 공제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관리부의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영수증이랍니다. 승용차 관련된 거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전표에 넣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금 영수증 같은데 날짜가 8월 2일이네요. 자, 일반전표 입력 8월 2일 입력하시고, 네, 출금 1번 하신 다음에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되죠. 근데 이 차가 생산부 차가 아니고 관리부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고요. 혹시 생산부 차면은 52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관리부 차는 판매관리비. 자, 거래처, 네,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할 때는 거래처 주식회사 SK 성동주유소 이렇게 넣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넣어주시고, 시험 볼 때는 물론 생략해도 되지요. 적요는 유류대 지급이라는 적요 넣으면 되겠네요. 1번 코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코드를 쓰는 게 편하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8,000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차변이 비용 발생, 차량 유지비, 대변이 자산 감소 28,000원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차량 유지비를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요. F3. 그러면 아래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잖아요. 이때 승용차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 차가 25의 7466 차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5의 7466 차량번호 보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류비니까 구분은 그대로 주시고, 코드는 여기가 이제 부서 코드인데 우리는 부서를 코드를 관리 안 하니까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유류대는 25의 7466 차량의 유류비로 어느 장부에 만들어지냐면은 여기 보시면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이 장부에 차량별로 집계되는 장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여기 번호를 좀 잘못 입력했네요. 아이고, 꺼놔야 되겠다. 7466인데 하나를 빼먹었네. 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입금전표겠습니다. 자, 입금표가 왼쪽에 있고요. 영업부에서 매출처 주식회사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했습니다. 자, 현금 받았으니까 입금전표, 차변의 현금이고요. 대변은
외상대금을 받았으므로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겠습니다. 자, 입금전표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8월 5일이네요. 8월 5일로 일반전표 날짜 바꾸시고요. 입금은 2번, 외상매출금은 108번, 거래처는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한림사가 코드란에 한림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1001번, 적요는 4번 적요가 코드에 있네요. 4번 외상대금 현금에서 코드를 만들어 놨죠. 대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330만원이죠. 3300 플러스 차변에 현금 330만원 자산 증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 330만원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입금증이라는 게 있네요.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정기예금이 오늘 만기라는 얘기입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기예금 2천만원짜리가 8월 20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 80만원 발생했고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원천징수했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한 금액이 지금 12만 3,200원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했을 때는 이것을 자산으로 잡는다 라고 우리 아마 FAT 1급 실기할 때 여러분들 정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개념 과목이 뭐예요? 법인이 세금을 미리 냈다라는 겁니다. 선납세금으로 했다가 결산 때 이걸 법인세로 돌려놓죠. 대체분기해 주죠. 그래서 요거는 법인세, 선납세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수수익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수수익은 무슨 얘기냐면 요 이자 소득이 전부 2022년도 당기분이라면은 이걸 그냥 이자 수익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당기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전부가 전기 결산할 때 수익으로 본 것을 미수수익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미수수익은 자산이었죠. 그럼 오늘은 이 미수수익이 대변으로 가야 돼. 받았으니까. 과연 그러면은 21년도 결산을 할 때 21년도 이자를 얼마를 발생시켰는가 하는 것은 조회를 해봐야 알겠죠. 금액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금이 1년 만기 예금으로 들었다면은 요게 지금 2021년 8월 20일 날 예금에 가입했겠죠. 그래가지고 2022년 지금 8월 20일까지 지금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21년 결산할 때 8월 달 10일치에 하고 그 다음에 9, 10, 11 3개월 9, 10, 11, 12 4개월 하고 10일치 즉 약 4개월치를 21년도 결산 때 이자 수익으로 발생시키고 차변에 미수수익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자 수익 잡는 것은 80만원 다 잡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에 이미 수익으로 잡은 게 있어요. 그것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분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시산표를 지금 보면 돼요. 요 8월 20일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를 그냥 보면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8월 20일자. 8월 20일은 지금 이 정기예금 만기 날짜입니다. 8월 20일 현재의 합계잔액 시산표에 미수 수익이 있을 거라 그래요. 이 미수 수익은 보다시피 전기에 2월 돼서 넘어온 거예요. 한번 전기 2월 된 게 맞는지 요 26만 6천 원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계정별 원장이라는 곳에서 정확히 알 수 있죠. 전기 2월. 네, 전기에서 2월 된 미수 수익이 26만 6,600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는 메모지에다가 요 26만 6,600원을 메모해 놔야죠. 미수 수익이 이만큼이다 하고 미수 수익 266,600원. 그러니까 80만 원에서 266,600원을 뺀 나머지만 당기분의 이자 수익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이제 전표 입력에 갑니다. 날짜는 8월 20일이죠. 날짜를 8월 20일로 바꾸고요. 자, 정기예금을 먼저 감소시켜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 코드는 정기, 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의 정기예금 코드 따로 있죠. 보통예금 코드 말고 정기예금 코드. 적용 코드는 네, 뭐 적용은 그냥 타자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라고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2천만 원 입력하시면. 자, 대변 2천만 원 이제 정기예금 만기 시켰고요. 그 다음에 차변 입력해 볼까요? 3번 차변에 돈 입금된 거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기 차감 수령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차감 수령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송금 계좌, 요 차감 수령액이 요 계좌로 송금됐다 이 말이거든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 1, 2, 3, 4, 5, 6, 7, 8, 9. 자, 그래서 이제 차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한국은행 1, 2, 3, 4, 5, 6, 7, 8, 9 보통예금 계좌 코드를 거래처로 걸어주고요. 적용은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정기예금이 만기돼서 입금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금액은 20676,800 20676,800이 입금됐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납세금 따져놨잖아요. 선납세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잡습니다. 차변에 선납세금. 선납세금에는 거래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적요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는 1번 적요가 딱 맞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그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서 123200 자,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아까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했던 미수수익. 네, 미수수익이 이제 아까 합계잔액시산표 차변에서 잔액을 확인했잖아요. 오늘은 대변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미수수익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대변의 미수수익. 네, 116번이죠. 그리고 적요에는 미수수익 재수정분계
4번 저교가 맞는 것 같아요. 미수수익을 정리하는 분계다 이거죠. 재수정이라기보다는 뭐 정리분계. 그러니까 예금이 만기가 될 때 미수수익이 정리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해가지고 여러분 메모지에다 적어놨잖아요. 266600 그걸 입력합니다. 266600.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533400이 뭐냐면 이 533400 차액 나온 거하고 266600 요 두 개를 더하면은 80만 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자 소득 발생한 80만 원. 더해보니까 80만 원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533400만 단기의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 901번. 거래처 안 넣어도 되고요. 저교에는 정기예금 만기 이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이자를 타자하죠. 정기예금 만기 이자 533 400. 좀 전표에 입력되는 양이 좀 많습니다. 5줄.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 연습 문제에 나왔을 때는요, 그 문제를 이렇게 내지 않고, 여기 그 법인세 원천징수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만기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전기 결산 때 그 미수수익으로 잡았던 거 이런 사실을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저 간단했습니다. 정기예금 좌측에 넣고 차변에 보통예금 넣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3줄이면 끝나죠. 그런 분계는. 근데 이 분계는 미수수익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 수익 따로 해야 되고 선납세금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5줄이 필요한 그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결과를 보시면 차변에 보통예금 선납세금, 대변에는 정기예금 미수수익 이자 수익 이렇게 정리가. 그래서 TT 2급에서 만약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만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154쪽에 3번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FAT 1급처럼 간단하게 문제를 안 내고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문제를 내는 거죠. 이게 사실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 상황.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결산 때 이런 발생주의에 따라서 그 이자 수익을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분계를 아예 안 한다. 안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죠. 80만 원을 전부 다 만기가 도래하는 그 사업 연도의 이자 수익으로 80만 원을 다 이자 수익 잡으면 돼요. 그 부분은. 그러나 세금을 은행에서 공제 안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세금은 공제할 거다 이거죠. 결산분계 때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선납세금 미수수익 정리하는 분계는 없을지라도 선납세금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아주 충실하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십시오. 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대체전표 작성하라.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액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러니까.
단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 조금 전에 우리가 정기예금이 만기됐을 때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한 것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세무서에서 8월 달에 7월 달쯤 고지서가 왔겠죠. 7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8월 달까지 법인세 이만큼을 납부해라 라는 중간 애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다는 거예요. 98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자산으로 잡으라 이거예요. 이것도 선납세금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자산 잡는 게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자산 증가,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찾아가지고 납부했으므로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선납세금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8월 31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 선납세금 거래처 안 넣어도 되고요. 적용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없네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 애납, 애정 납부라는 뜻이고요. 그냥 납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애납이라는 의미는 확정된 건 아닌데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애정해서 납부한다, 이런 고지 납부하고 같은 말입니다. 애정 납부. 자, 금액은 980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죠. 한국은행 보통. 적용은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에납 9800 플러스. 이렇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분계가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연습인데요. 자, 12월 15일 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원, 제조 부분에 800만원이고 관리 부분에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당사의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이 부담금을 뭘로 처리하냐 하면은 자산으로 잡습니다. 이 퇴직연금 계좌 자산으로 잡는 것이고, 확정급여형 말고 뭐가 하나 있었냐면 확정기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확정기여형에서는 요 부담액을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직접 하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 제조 원가에 800만원, 판매 관리비에 1,000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깜빡 속아가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퇴직급여 비용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로 800번대 퇴직급여로 1,000만원, 이게 차변이고 대변은 보통예금이겠지. 틀립니다. 왜냐? 확정기여형이 아니고
재무전자는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 분계가 아니고 자산 처리해야 돼요. 자산에서는 제조 부분이다 관리 부분이다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만약에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예. 뭐 저희 학원이 뭐 이 연금에 가입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연금 계좌에 그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법인이 수수료를 부담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수료를 불입했다. 만약에 100만 원을 그럴 때는 요 1,800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100만 원에 대해서는 나눠줘야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나눠주는데 5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10분의 8 아니야 20분의 8 예. 합치면 20이니까 20분의 8 관리 부문으로 20분의 10 안분 계산해가지고 수수료 비용은 제조 부문과 관리 부문으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해야 잘한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는 일단 비용이 없습니다. 네, 일단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없으니까 제조, 관리, 안분할 쪽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해요. 차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는 하나금융, 대변은 보통예금, 거래처는 한국은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15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 이거 거래처 넣어야 돼요. 은행 관련 개정 과목은 거래처가 다 필요하죠. 하나 금융 가로 열고 퇴직연금 저교에는 우리가 퇴직연금 부담금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대변 103번 보통예금이고 한국은행 보통. 네, 적용은 위에 거 복사하고 가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고 1,800원.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조 부문, 관리 부문 나눈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이거 자산이 아니고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면서 20분의 8로 나눠 가지고 제조 원가로 보고 나머지는 판매관리비로 입력하면 안 된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체전표 작성하기. 자,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죠. 자,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다음에 여기 있군요. 다음 페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 당사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은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을 했네요.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그러니까 나머지 퇴직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네요.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은 이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300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서 원천징수 한 거 뺀 나머지는 은행에서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우선 생산부 직원이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퇴직일 12월 20일 시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기에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산부 직원이 몇 명쯤 퇴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기말에 우리 회사 직원이 모두 퇴사할 걸 대비해가지고 전부 부채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그 퇴직금 총액을 확인해 보면 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보면은 박 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퇴직금은 여기 퇴직급여 현황에 나옵니다. 420만 원이죠. 420만 원. 그래서 이 420만 원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시키니까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42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원이 퇴직하면 그때 부채를 감소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결산 때 아직 퇴직 안 했는데 부채로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하면 이제 부채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합계잔 X한표를 요 퇴직 날짜 12월 20일로 조회합니다. 합계잔 X한표를 12월 20일로 작성해 보는 거예요. 퇴직 날짜로. 그리고 이제 비유동 부채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니까 역시 많이 있죠. 3,200만 원. 모자라면은 이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단기 비용이 됩니다. 그때 단기 비용 처리할 때 생산부니까 500번대 퇴직급여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다 언제 비용 처리했을까요? 전기에 반영이 됐어요. 전기에. 그래서 단기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하나씩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12월 20일로 바꿔주시고, 우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부채 감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하나밖에 없어요. 코드가 295입니다. 거래처 없는 거고요. 적요에는 퇴직 시 퇴직 충당 부채에서 상계한다. 이런 1번 적요를 쓰면 되겠습니다. 1번 퇴직 시 퇴직 충당 부채 상계. 얼마를 상계해요? 420만. 퇴직금이 420만 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내려가서 아까 300만 원 그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습니다. 요 300만 원은 연금 계좌에서 주었습니다. 420 중에서 300만 원은 연금 계좌에서 주었어요. 그러면
300만 원 자산 감소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 이건 거래처가 있어요. 신한. 신한이 아니고 하나금융. 하나금융의 퇴직연금 코드에서 적요는 여기다가 퇴직금 지급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300만 원 지급했죠. 자산 감소.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대변에 또 보통예금 103번. 한국은행 거죠? 한국은행 보통. 네, 퇴직금 지급 엔터로 복사하면 되고요. 거기 155페이지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이라고 1182910이 있습니다. 1182910. 자, 밑에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17,090원만큼 현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한 거 퇴직금 420 중에서 연금 계좌에서 300 줬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118만 2,910원을 줬어요. 그러면 17,090원은 왜 안 주었느냐? 여기 퇴직급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 하단을 보시면은 소득세 납부 명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퇴직금 420만 원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면은 54,000원에 지방소득세 5,440원에서 59,840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금계좌에서 이걸 지급을 했기 때문에 2년 퇴직소득세라고 그래서 연금계좌분이 요만큼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은행에서 이건 원천징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뺀 차감한 원천징수, 이걸 이제 2연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2연 퇴직소득세.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지급한 거 빼고 나머지 분에 대한 소득세는 우리 그 보통예금에서 이체시킨 거, 거기에 대한 소득세 15,540원과 지방소득세 이거 바로 이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으로 17,090원 대변에 입력해주면 분계가 됩니다. 이게 예수금이에요. 자, 그러면 17090 입력할까요? 대변에 예수금. 예수금의 거래처는 생략하시고 적요는 퇴직급여 원천징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원천징수 금액은 1709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새로운 내용들이 그 지금 몇 건, 3번, 4번, 5번, 6번, 전부 새로운 전표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풀이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는 그 풀이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처리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우리 풀었던 내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59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